자, 1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카드 3장부터 바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카드 3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그 남자가 직접 말하지 못할 어떤 그런 속사정을 오늘 카드를 통해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자,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쉽게 내보이지 않는 꽁꽁 감춰둔 이야기를 하나쯤은 품고 있죠. 특히 우리 내담자님께 중요한 상대방이라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또 그 속에 어떤 망설임이나 또는 고민이 숨어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죠. 이번에 뽑힌 3장의 카드는 순서대로 4 오브 컵, 2 오브 코인, 2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카드의 흐름만 보아도 상대방이 한 가지로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현실 사이, 또 현실과 미래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러나는 3장의 카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겉으로는 가만히 있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균형을 잡기 위해 애쓰고, 또 어떤 선택지 하나를 두고 또는 선택지 여러 개를 두고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내담자님께서 보시기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싶은 태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속사정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우리 내담자님의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풀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타로는 정답을 단정적으로 말해준다기보다 그 흐름과 가능성을 짚어주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리딩은 단순히 카드 풀이를 넘어서 내담자님의 시야에 작은 힌트를 함께 드리는 어떤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3장의 카드를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상대방이 감춘 채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듣다 보시면 내담자님 마음에도 이 사람의 속마음이 이런 맥락이었구나 하는 통찰이 오실지도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 카드부터 들어가 봅니다. 4 오브 컵 카드죠. 컵의 4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보통 권태, 무심함, 그리고 만족하지 못한 마음, 이런 키워드를 내포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는 상대방이 내담자님 또는 그 주변 상황에 대해서 크게 흥미를 보이지 않는 듯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모든 게 있는 듯 보이는데도 정작 마음속에서는 아직은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아쉬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다라는 그림이고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은 속으로는 자기 현실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겉으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짝 닫아버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기회나 좋은 연인이 있어도 지금 마음 상태에서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적 일종의 방어 심리가 작동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전혀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어떤 소극적인 태도 내지는 알 수 없는 태도, 그 이면에 나는 지금 이렇게 있기에는 좀 답답하다라는 억눌린 감정이 숨어있는 경우가 꽤 있을 것이다. 상대방이 속으로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어떤 그런 갈망, 그런 욕망을 드러냈을 때 따르는 두려움이죠. 두려움이나 어떤 리스크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님에게 보여주는 무심한 태도가 꼭 내담자님께 마음이 없고 막 관심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담자님께 다가가고 싶은데 쉽게 감정을 내어주면은 본인이 되려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의 표출, 두려운 마음이 행동으로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카드는 겉은 무표정해도 속으로는 요동치는 상태를 단적으로 잘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내담자님들도 아마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애매할까? 라는 의문을 느끼셨다면 사실 그것이 바로 이 카드가 말하는 내면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상대방의 말 못할 속사정 하나는 바로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답답해서 더욱더 무심한 척을 한다라는 지점입니다. 이 카드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못돼 먹은 심리가 굴러 들어왔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남은 2 카드 계속 이어서 리딩해보면서 계속해서 해석해보도록 하죠. 자, 2번째 2 오브 코인 카드입니다. 2 오브 코인은 기본적으로 균형 잡기,
그리고 뭐 저글링 이런 동시에 여러 가지를 다루기를 상징하는 카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본인의 삶에서 여러 가지 과제나 책임을 동시에 붙잡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자, 그래서 겉으로는 능청스럽게 농담도 하고 가볍게 흘려보내는 듯한 그런 말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속마음은 꽤 뭐랄까요,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속마음 자체는 굉장히 분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한쪽에만 기울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내담자님에 대한 감정이나 관계도 한 손에 붙잡고 있지만 또 다른 한 손으로는 현실 문제를 붙잡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대개 상대방의 속사정은 꽤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내담자님께 본인의 진심을 전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 균형이 무너질까봐 굉장히 두려운 상태이겠다. 예를 들어서 일과 감정, 그리고 혹은 뭐 가정과 사랑, 내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재의 즐거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러다가 차라리 결정을 밀어버리고 나는 괜찮아, 뭐 잘하고 있어, 내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이면서도 사실은 내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균형에 서 있는 셈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편안하고 자유롭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항상 긴장이 흐른다는 것이 이 카드의 핵심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 카드가 보여주는 것은 말은 태연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치열하게 줄타기 중이라는 메시지겠습니다. 내담자님에게는 자칫 이 모습이 좀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상대방의 말 못할 속사정은 나는 지금도 우리 관계, 뭐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관계나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삶, 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사실은 좀 위태위태하다라는 마음이겠습니다. 이 때문에 내담자님과의 관계에서도 솔직하게 속내를 열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상황 사이에 묶여있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투 오브 완즈 카드 계속 이어서 가봅니다. 완즈 2는 기본적으로 선택, 계획,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선을 상징하는 카드죠. 상대방은 지금 자기 앞에 두 가지 이상의 갈림길이 놓여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은 뭐 예를 들어 꼭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뭐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이대로 안전하게 머무를까, 아니면 조금 더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큰 모험으로 나아갈까 라는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으로서는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뿐 본인의 속으로는 이미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상대방은 내담자님과의 관계 안에서 앞으로 더 깊게 나아가야 할까, 아니면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게 좋을까 같은 망설임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마음의 지도를 그려가면서 미래를 점치는 듯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을 것이에요. 이 카드는 행동보다는 염두에 두는 마음, 즉 준비 단계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따라서 말 못할 속사정, 그 사람의 말 못할 속사정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바로 선택의 순간을 앞두고 혼자 머릿속으로 계속 저울질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내담자님은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사람이 너무 게을러 보인다, 나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출하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유보적으로 행동하는가 라고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사람은 속으로는 이미 시뮬레이션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더 나을까 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겠습니다. 말하자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서도 그것을 막상 실행에 옮길 용기가 아직은 모자라 발을 딛지 못하는, 앞으로 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조금 더 지켜보고 더욱더 확신을 얻은 다음에 움직이자 라는 신중함도 있지만 이것이 내담자님 입장에서는 다소 우유부단함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카드가 나타내는 그 사람의 속사정은 결국 내가 고른 길에 자신감을 가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감정, 대표적으로 좋아한다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또 나서지 못한다 라는 의미가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장의 카드를 종합해서 한번 해석해보죠. 상대방의 말 못할 속사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무언가 채워지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답답하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해서 무심한 척한다는 점, 그것이 첫 번째겠고요. 둘째, 현실적으로 여러 책임이나 상황을 동시에 붙잡고 있어서 내담자님과의 관계를 본인의 인생의 중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어도 그 균형을 옮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 내담자님과의 관계를 그것을 중심으로 다시 끌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 미래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잘 알면서도 지금은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한 채 본인 머릿속에서만 수없이 계산을 반복한다는 점, 그것이 세 번째겠습니다. 즉, 이 사람의 내면은 나는 뭔가 더 원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당장 움직이거나 표현하기는 좀 두렵다. 그래서 균형을 수습하면서 속으로만 갈등한다 라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내담자님께서 느끼셨던 답답함, 왜 이 사람이 말을 안 할까? 또는 왜 태도가 이렇게 애매할까? 라는 일종의 감각은 바로 그 사람의 그런 내적 갈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상대방이 말 못할 속사정은 내담자님과 같은 특정 인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인생 전반에 깔려있는 불안, 신중함, 그리고 어려운 선택지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내담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내담자님 마음도 조금은 덜 괴롭고 또 덜 스트레스 받고 덜 상처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이런 거죠. 상대방이 무심한 게 절대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을, 본인의 감정을 담아두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결국 이번 리딩은 내담자님께 상대방이 표현하지 못하는 진심이 어쩌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 그리고 그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애매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라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리딩이었습니다. 따라서 내담자님께서 지금 할 수 있으신 건 상대방의 태도만 보고 성급하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도가 갖는 의미, 그 사람이 좀 다소 느리게 다가오는 그런 의미를 조금 더 지켜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님 본인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희생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당연하죠. 나는 어떤 선택을 원하는가? 과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상대방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만 내담자님 역시 본인의 입장에서의 선택을 당연히 함께 고민해야 되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그 남자의 속사정은 답답한 마음, 불안한 균형, 그리고 준비 중인 선택이라고 압축해서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 내담자님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닿았다면 앞으로의 관계를 보는 눈이 한층 더 높아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혹시 더 개인적인 이야기나 심도 깊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 상담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래 오픈 채팅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 재밌는 주제, 흥미로운 주제, 그리고 또 우리 댓글로 내담자님들께서 보시고 싶은 주제 언제든지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 카드죠? 2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그 사람의 말 못할 속사정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속마음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 또 그 안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 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내면의 이유들을 타로가 은근하게 보여주기도 하죠. 자, 그럼 일단 3장의 카드부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3장의 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운명의 수레바퀴, 그리고 검의 에이스, 그리고 스트렝스 카드입니다.
자, 세 장 모두 사실 굉장히 강렬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라 상대방의 속사정이 단순히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삶의 큰 변곡점이나 내적인 어떤 결단과 연결되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늘 그랬습니다만 조금 더 깊고 세심하게 상대방의 입장과 또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하는 리딩은 어디까지나 카드가 보여주는 상징을 기반으로 한 해석이니까 어떤 절대적인 사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맞다라는 것보다 하나의 관찰과 통찰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런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고 곱씹어 보시면 우리 내담자님이 앞으로의 관계에 있어서 통찰을 얻으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지금부터 첫 번째 카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휠 오브 포춘 카드입니다. 첫 번째 카드죠.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이 현재 자신만의 의지로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통제하기 힘든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 있음을 나타낸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지금 그 사람은 본인의 힘으로 계속해서 상황이 엇나가거나 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자꾸 굴러들어오는 국면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으로는 많이 흔들리고 있을 수 있겠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나? 왜 자꾸 상황이 바뀌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황이 별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겉으로는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고 그냥 괜찮아, 내지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휠 오브 포춘, 그러니까 운명의 수레바퀴는 우연과 필연이 교차하는 시기를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상대방이 현재 겪고 있는 중요한 문제나 고민이 단순히 자신만의 탓은 아니다 라는 뜻이죠. 외부의 영향, 그리고 타인의 선택, 내지는 사회적인 변화 같은 것들이 얽혀 있어서 혼자 책임지고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겠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본심을 털어놓기가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과연 우리가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걸까? 이야기해도 결국 달라지는 건 없고 또 해결되지도 않을 텐데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자포자기한 태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카드는 다소 운명적인 만남을 시사하기도 해서 우리 오늘 주제와 비추어 봤을 때 우리 내담자님과의 인연 속에서도 특별히 운명적인 느낌을 찾고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선택을 좀 과소평가? 본인이 선택이 좀 이렇게 막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자신감 없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속사정으로는 내가 원하는 건 있는데 내 힘으로 바꿀 순 없을 것 같아 라는 일종의 체념과 갈등의 감정이 자리하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또한 자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내지는 반복되는 어떤 패턴 속에 갇혀있는 느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상대방이 드러내지 못하는 첫 번째 속사정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 또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두 번째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에이스 오브 소드, 검의 에이스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지성, 그리고 명확한 의사결정 또는 새로운 진실을 가리키는 카드입니다. 이것이 나온 것을 보면 상대방의 속사정에는 말하고 싶은 명확한 진실 혹은 내 마음속의 답 이미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카드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휠 오브 포춘과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 그 사람이 이미 어떤 확실한 결론이나 생각을 마음속으로는 잡았는데 그것을 외부의 어떤 상황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해보인다는 것입니다. 에이스 오브 소드인 만큼 에이스는 언제나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이지만 소드, 검이죠. 검이라는 어떤 무기, 도구는 그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이성,
판단 그리고 논리적인 선택을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감정 때문에 흔들린다기보다 이것이 맞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를 분명히 자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은밀한 속사정 한번 살펴보면요. 뭐랄까요? 겉으로는 우유부단하거나 감춘 듯 해 보여도 사실은 안에서 굉장히 단호한 결심이나 기준을 세워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 기준을 소리내어 말할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다거나 말로 꺼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다소 두려워하는 그런 면도 있을 것이다. 또한 검의 에이스 카드는 진실을 베어내는 칼을 상징하는 카드라서 그 사람이 속으로는 차라리 단번에 진실을 그냥 마음 편하게 사실대로 말하자라는 충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조건, 즉 주변 사람들의 시선 내지는 사회적 요인, 관계의 틀 때문에 그것을 막는 중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마음을 굳이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내 안에는 이미 답이 있어. 하지만 그 답을 꺼내놓게 되면 무언가는 바뀔 거야. 그것이 두려워.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정인 동시에 혼자서 계속 다잡으려고 노력하는 일종의 내면의 갈등으로 비춰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트렝스 카드 가보죠. 이 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미지 자체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는 보석 그림이 나타나는 카드이겠습니다만 그 오리지널 타로 카드를 보게 되면 스트렝스 카드에서는 여성과 사자가 대치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것을 미루어 보아 단순히 스트렝스가 힘, 그러니까 직역해서 힘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내면의 균형, 그리고 자제력, 내지는 감정을 다루는 용기를 의미한다고 확장시켜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은밀하게 안고 있는 속사정 중에 하나는 사실은 굉장히 강렬한 감정, 예를 들면 사랑이든 욕망이든 두려움이든 그런 감정이 속에서는 끓어오르고 있는데 그것을 애써 누르고 있다라는 점이겠습니다. 자제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내적인 긴장을 꽉 붙들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앞선 두 카드, 즉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와 검의 에이스와 연결을 해보자면 외부 환경 때문에 솔직해지지 못하는 상황 플러스 마음속으로 새로운 답을 이미 세워둔 상태 플러스 자신의 감정을 인내로 눌러서 참아내는 노력, 이렇게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트렝스 카드는 단순히 억제라는 단어보다는 부드러운 힘으로써 감정을 다스리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은 속으로는 진심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리하게 드러내서 상황을 망치지는 않으려는 태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 담긴 상대방의 숨은 속사정은 상대방이 내 마음은 차고 넘치는데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누군가를 지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나 책임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처지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 사람이 느끼는 긴장,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자제력, 속으로 얼마나 힘든 과정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세 장의 카드 한번 정리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말 못할 속사정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의 흐름. 두 번째, 내면에서 이미 정리한 확실한 답. 그리고 마지막, 감정을 애써 눌러야 하는 자기 절제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즉, 그 사람은 지금 외부의 여러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감정적 그리고 이성적 결론을 내린 상태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주변의 상황이나 그리고 본인이 짊어져야 할 책임 또 관계의 균형 때문에 망설이는 상태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겉으로만 보면 차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자신의 진심과 환경 사이에서 싸우고 있을 수 있겠다.
우리 내담자님께 이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관계나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요동칠 수 있다 라는 위기감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무 의지도 없거나 무심한 게 절대 아니죠. 오히려 마음이 더 뜨겁기에 더더욱더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봐주시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속사정을 굳이 요약해보자면, 내 마음은 정해져 있지만 지금 말하기엔 모든 게 달라질까봐, 우리 관계가 흔들려 버릴까봐 두렵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감정을 다스리면서 기다리고 있다 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뽑아주신 3장의 카드를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주제처럼 그 사람이 말 못하고 있을 속사정은 단순하지도 않고 자신의 내면과 또 주변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무게가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핵심은 이 사람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은 분명하면서도 표현을 미루고 있다라는 사실이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내담자님께서 많이 답답함이 있으시다면 그건 오히려 그만큼 진심이 크다, 상대방의 진심이 크다 라는 방증일 수 있겠죠. 리딩은 어디까지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니까요. 앞으로의 선택은 언제나 저와 함께 저의 상담을 통해, 그리고 상대방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해석이 작은 힌트나 위로가 되었으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언제든 상대방이 입을 열 준비가 되었을 때를 기다려줄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솔직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리딩도 같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든 또 궁금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이나 개인 상담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조금 더 개인적인 상담, 그리고 심도 깊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오픈 채팅 링크를 통해 찾아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주제, 흥미로운 주제,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담자님들께서 보시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네, 3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3장의 카드와 함께 그 사람의 마음속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주제는 그 사람의 말 못할 속사정으로 한번 잡아보았고요. 누구나 겉으로는 보여주지 않는 마음의 구석, 또 스스로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은밀하고 또 내밀한 부분들이 있죠. 타로는 그런 깊은 마음을 은근하게 비춰볼 수 있는 거울 같은 도구라서 오늘 뽑은 카드를 통해 상대방의 상태를 꽤 선명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3장의 카드 먼저 뽑아보도록 하죠. 자, 3장의 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완드의 시종, 페이지 오브 완즈, 그리고 히어로판트, 교황 카드, 그리고 마지막 퀸 오브 소드, 검의 여왕 카드이겠습니다. 처음 봤을 때 이 3장의 카드가 주는 어떤 첫인상, 그리고 보이는 흐름은 상대방이 꿈꾸는 열정과 이상, 또 그것을 지탱하는 규범과 책임감, 플러스 아주 냉철하고 단호한 사고방식, 이런 게 좀 섞여 있는 그런 인상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말만 하면 쉽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에는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는 그런 미묘한 지점, 이 3장의 카드가 꾹꾹 눌러 담고 있는 모습이겠습니다. 오늘은 이 카드들이 나타내는, 그리고 암시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차근차근, 속사정을 차근차근 풀어내서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 측면의 의미가 겹쳐 있을 테니 곱씹으면서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카드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 페이지 오브 완즈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설렘, 그리고 열정의 시작,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심, 이런 걸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비춘다면 속으로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열정이나 진심 어린 설렘을 품고 있는 사람이겠다. 겉모습은 차분하거나 조심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본인의 안에서는 이 새로운 가능성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죠. 특히 페이지 오브 완즈에서 페이지, 그러니까 시종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미숙하지만 진실된 에너지라서 상대방이 새로움에 이끌리고
또 두근거리는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로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속으로만 품고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말 못할 속사정 중 하나는 내 안에서 자라나는 열정이나 감정을 상대방에게 털어놓기에 아직은 두렵다라는 부분입니다. 페이지 오브 원즈는 때로는 도전 정신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상대방이 지금의 현실적인 틀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것이 고민 단계라는 것이죠. 즉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미묘한 설렘과 호기심 상태에서 아직은 정리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이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일 수 있겠죠. 아직 확실치 않은 그냥 가슴속 뜨겁게 올라오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내뱉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불안정하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카드였던 페이지 오브 원즈가 보여주는 것은 내 안엔 어떤 불꽃이 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말하기엔 아직 조심스럽다. 혹시나 꺼져버릴까봐 혹은 오해될까봐 왜곡될까봐 라는 속사정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불타오르는 그러한 피어오르는 불꽃 자체는 진정성이 있다는 점이죠. 장난이나 가벼움보다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고 싶은 순수한 욕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카드 한번 이어서 가보죠. 두 번째 교황 카드입니다. 히어로판트 카드죠. 교황은 타이틀에서도 느껴지다시피 규범, 전통, 도덕적인 기준,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앞서 나왔던 페이지 오브 원즈에서 나타난 순수한 열정과 설렘과 교황의 어떤 무게 있는 상징은 서로 대조적인 느낌을 주죠. 즉 상대방은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는 사실상 자유롭고 도전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지만 겉으로는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사회적인 판단 내지는 도덕적인 책임감 때문에 그것을 전부 드러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드러나지 못한 그 사람의 속사정은 바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내가 지켜야 하는 틀이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뭔가 라는 것과 꼭 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적인 것과의 그 사이에서 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괴리를 통해 갈등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자, 교황 카드인데 교황은 또한 조언자 그리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스스로 굉장히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은 설레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작금의 어떤 지켜야 할 규칙과 시선이 있어서 자기의 감정을 쉽게 말로써 꺼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미 특정한 약속이나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것이 관계적인 것일 수도 있겠고 또는 사회적인 약속일 수도 있겠고요. 내지는 자기 자신이 세운 본인 스스로와 지키는 어떤 약속일 수도 원칙일 수도 있겠죠. 교황 카드가 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은 내적인 갈등을 단순히 감정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마음을 말하게 된다면 내가 지켜야 하는 신뢰나 도덕이 와르르 무너지게 될까봐 본인 속으로만 꾹꾹 눌러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은 이 관계나 그러니까 내담자님과 상대방의 관계나 상황에서 상대방이 말을 아끼는 이유 그리고 그 사람의 경직된 태도를 잘 설명해주는 카드라고 봐도 좋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카드인 검의 여왕 퀸 오브 소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퀸 오브 소드는 검의 여왕,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미지가 딱 들었을 때부터 단호하고 지적인 어떤 상징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내포하는 키워드들은 지혜, 분별력,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이성적이고 차가운 결단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상대방의 속사정을 여기에 비춰본다면 마음속에 뜨거운 에너지가 있음에도 그것을 결코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분석하면서 본인 스스로 검열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즉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자 하고 차가운 판단으로 자신을 지배하려는 그런 모습이죠. 퀸 오브 소드는 흔히 내 마음의 진짜를 숨기고 그러나 대신 합리적인 모습으로 무장한다 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사실 내면에서는 떨림이 있는데 겉으로는 이성을 앞세워서 냉철하고 차갑게 굴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리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 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말보다는 침묵을 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퀸 오브 소드는 또한 상처받은 경험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이미 한번 솔직해졌다가 과거에 본인이 솔직하게 본인의 마음이나 감정을 표현했다가 그거로부터 상처받은 기억이 있어서 지금 무조건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속사정은 단순히 말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진심을 말로써 꺼낸다면 과거처럼 아플지도 몰라 라는 일종의 불안감이겠습니다. 결국 검의 여왕인 퀸 오브 소드는 상대방의 내적인 감정적인 충동을 완전히 다스리면서 표면적으로는 냉철하고 성숙한 선택만 내보이려고 애쓰는 그 단단한 어떤 텐션감, 긴장감을 잘 보여주는 카드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장의 카드를 종합해서 한번 해석해보죠. 상대방의 말 못할 속사정,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뜨겁고 여린 설렘이 있습니다. 우리 내담자님과의 관계나 상황에서의 두근거림,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 같은 열정적인 기운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꺼내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지금 맥락상 책임 그리고 규범 둘 다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본인이 역할 그리고 평판, 도덕적인 기준이 그를 단단히 붙잡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결국 이 사람은 냉철한 태도로 갈 무렵입니다. 즉, 내 감정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통제하면서 때론 차갑게라도 보일 수 있는 가면을 쓰는 것이죠. 따라서 속사정의 본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오는 설렘이 있지만 현실적인 규범과 책임 때문에 차가운 이성으로 그것을 억제하고 있다. 겉으로는 냉정하게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뜨거움을 품은 채 억누르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 스스로 세운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기준이 만약 무너지게 된다면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겠지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은 우리 내담자님들 앞에서는 차분히 말을 아끼지만 진짜 속마음은 단순히 무심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더더욱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뽑아주신 세 장의 카드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말 못할 속사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풀어보았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그 속에서 끌어오르는 마음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보다는 침묵을 택한 경우에 처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 말씀드리건대 그것은 무관심이나 차가움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진지하고 책임을 더욱더 막중하게 지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솔직하지 못해도 그 속내에는 분명 큰 진정성과 열정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리딩은 언제나 선택지가 여유롭게 그리고 또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오늘 해드린 리딩을 참고하시되 직접적인 행동이나 대화는 서로 상황이 충분히 성숙했을 때 시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조언도 덧붙여서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라도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답답함이 많이 생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답답함 뒤에는 진실된 마음이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카드가 전한 속 이야기가 우리 내담자님들께 작은 울림과 또 답답함을 해결해 주기 위한 어떤 척도로 작용해
작용했길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내담자님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 심도 깊은 상담 위해서는 제가 개인 상담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찾아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도움되는 주제, 흥미로운 주제, 재밌는 주제, 그리고 또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보시고 싶은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